역세권의 자이 브랜드 아파트,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고 수인 분당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GTX A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베타룸까지 있습니다. 또한 전면창과 측면창, 양면창까지 있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통역 자이이지만 입지는 용인시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총 472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층 23층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형은 84제곱미터하고 100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입주 시기는 2026년 12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수인 분당선 영통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보면은 영통역의 중심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수원 세무서, 그리고 롯데마트, 영일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같은 학교들까지도 두루 갖추고 있는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보면은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있고요. 또 기흥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장점으로 보여져요. 또한 교통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영통역 같은 경우에 용인역 추후에 GTX A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약 27분이 소요되고, 또 수인 분당선을 통해 가지고 수서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통역이라고 하는 곳이 핵심적인 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주변에 보면은 삼성 디지털 시티 수원사업장, 그리고 삼성전자 나노시티 캠퍼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 입지적인 열세를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의 위치이고요. 이제 2026년 12월에 예정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33평형의 분양 가격은 8억 6,300만원에 책정이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27년, 8년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구시가지 아파트들 사이에서 이제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의 가치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대를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의 가격 33평형의 8억 6천만원대의 가격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가격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감도를 보게 된다면 이제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조감도는 상당히 멋스럽게 지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에 있는 구시가지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된다면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앙에 보면은 자이펀 그라운드, 엘리시안 플라자 해가지고 놀이터와 공원이 잘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층에 위치한 전망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카페 라운지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클럽 플로어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파트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최상층을 이렇게 카페 라운지로 이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차 한잔 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짓는 아파트들도 건설사들께서 이런 최상위층의 입주민들을 위한 이런 카페나 라운지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이동과 백삼동 하부에 있는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필라테스, PT실,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요. 골프 연습장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식 사우나도 있고요. 그리고 1인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01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침실 1, 2, 3에 안방에 베타룸 공간이 있는 것이 좀 특이하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그리고 베타룸에도 측면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이 있기 때문에 안방에 창이 모두 4개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타룸과 드레스룸까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개방감도 좋고 환풍성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이닝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주방 공간을 따로 이렇게 뺄 수 있게끔 해놨고, 실용적인 팬트리 공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상당히 넓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84A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09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이 모두 4개, 침실 3개의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의 크기가 침실이나 침실 3만큼 오히려 더 크다고 느껴질 만큼 방의 효율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알파룸의 공간이 큰 만큼 이제 주방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4베이의 4룸 굉장히 좋은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 107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으로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나 베타룸이 없기 때문에 4베이의 방 3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상당히 널찍하게 있는데 측면창이 나 있네요. 침실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구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하게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A타입과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있었지만 이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84D타입 같은 경우에 35개의 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팬트리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D자의 측면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침실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 84D타입 같은 경우에도 4베이로 혁신평면을 가져가고 있지만 방이 이제 3개라는 단점이 있고 주방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은 이 구조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대형 측면창까지 있고요. 이면 개방 거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개방감이 높은 다이닝 공간, 주방 공간까지 있습니다. 창문이 여기에도 2개나 나 있기 때문에 거실과 이제 다이닝 공간을 합치면 4개의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가 2개나 있습니다. 상당히 공간 효율성이 좋을 것 같고 현관에도 이제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도 우수할 것 같아요. 주방 같은 경우에 주방 팬트리 공간도 널찍하게 있고요. 침실 같은 경우에도 D자 대형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침실 같은 경우에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어 보이는 것이 조금 아쉽고 이 구조 같은 경우에 넓은 평형인데도 방이 이제 3개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성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였던 100제곱미터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가지고 8호제곱미터의 예치금 그리고 100제곱미터의 예치금을 선납해 놓으시면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1월 8일 특별공급, 1월 9일 1순위, 1월 10일 2순위가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1월 16일에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최근에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 미니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4년 부동산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1시간 30분짜리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2024년도에 2차 부동산 하락 대응 방안, 그리고 공급 부족 대응 방안에 따른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는데 저와 함께 스터디 클럽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이제 8억 6,300만원에 책정이 됐고요.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가점제 40%, 추첨제 60%인 84제곱미터, 그리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이제 100제곱미터의 물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은 분양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세만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이 지역에 꼭 거주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84제곱미터나 100제곱미터 청약하시는 거 괜찮은데, 구조가 좋은 84제곱미터의 A, B타입을 청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포베이의 포룸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 3개의 구조보다는 그래도 선호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입지가 만약에 좋고 가격이 싸다면 좀 비선호 타입을 선정해서 신청하는 게 맞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의 물량들, 그리고 포rum의 물량들인 84A 타입, 84B 타입, 이 물량을 좀 노리시는 게 아무래도 추후 가격 상승 여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물량을 100% 추천드리는 물량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좋은 물량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직주근접으로 이 물량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A타입이나 B타입 청약하시고, 안 그러신 분들은 이제 패스하시고 다음에 나올 좋은 물량들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영통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